둘이 앞에 야구 취재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석과 전망 최강불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방가르드 야구 전문 채널 최강불펜의 안성호입니다. 이제 실존주의에 이어서 아방가르드까지 굉장히 전위적인 표현. 기존 관습, 탈피하고 도전적, 실험적 채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컨텐츠 열심히 저희가 또 전화 여기저기 해서 준비를 했죠. 예. 일단 순위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시즌 종료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다들 이제 10경기 안쪽으로 남았고 순위별 매직 넘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LG의 정규 시즌 우승 매직 넘버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5. 지금 5까지 줄어들었고 한화의 가을 야구도 확정이 됐고 2위 확보도 확정이 됐어요. 남은 경기 SSG가 다 이기더라도 한화의 2위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1, 2위 싸움만 남았지 2등까지는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위는 SSG고요. 거의 굳히는 분위기입니다. SSG의 3위 확정 매직 넘버는 6으로 줄었고 지금 SSG가 10경기 남겨놨거든요. 10경기에서 5승 5패만 해도 거의 갔다. 6승만 하면 확정이 되는 상황이니까 3위도 거의 굳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SSG는 오늘 경기 있죠? 예, 그렇죠. 2연전 포함해서 이제 8연전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반타작을 목표로 움직이기만 해도 3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 남은 두 자리 4위와 5위인데 삼성과 KT가 0.5경기 차예요. 그리고 6위 롯데는 5위와 1.5경기 차.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야 가을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관심을 모으는 건 어느 정도 1, 2, 3위 순위가 굳혀지는 가운데 미보환이죠. 26일부터 28일까지 대전에서 열리는 LG와 한화의 3연전. 그렇습니다. LG 한화 마지막 3연전은 어떤 의미로 진행될지 사실은 잔여 경기 편성 당시부터 큰 화제였잖아요. 맞아요. 뒤에 놓을 것이다 라고 했고 실제로 뒤에 놨어요. 일단은 어느 정도 경우의 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 3연전 직전까지는 LG가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없죠. 화요일까지는 경기가 없어요, 두 팀 다. 두 팀 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따로따로 경기를 치르고 대전에서 만나는데요. LG는 그 첫 경기가 창원 NC전 NC와의 경기. 수요일 날 그리고 그 울산 롯데전 그리고 대전으로 올라오고요. 하나는 문학 SSG전 그리고 잠실 두산전 이후에 그 대전으로 내려가서 메인 이벤트를 벌이죠. 그럼 독일 3연전. 예. 네. LG 입장에서는 최선의 경우의 수가 매직 넘버를 1까지 줄이고 들어가는 거. LG가 두 경기를 다 이기고 하나가 두 경기를 다 치면 네. 하나 시선에서는 매직 넘버 5개를 그대로 유지한 채 3연전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LG가 두 경기 다 지고 예. 하나가 두 경기를 다 이기고 그럼 한 경기 차에서 맞붙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숫자 변화가 있는 가운데 네. 3연전이 시작된다. 한화 입장에서는 대전 홈 3연전인데 거기서 상대팀의 우승 확정을 지어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고요. 일단 두 팀이 그 3연전에 선발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건 2위까지는 모두 확보가 된 상황이고 요 전략적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LG는 이미 결정한 것 같아요. 예, LG는 선발 로테이션을 이미 발표했죠. 되게 일찍 발표했어요. 직진이고요. 네. 싱글 플랜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는 네. 수요일, 목요일 경기 그리고 3연전 첫날 결과 등등을 살피고 아마 플랜 몇 가지를 준비하는 멀티 플랜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 따라 하나는 카드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선 LG는 연경혁 감독이 하나와 3연전에서 토로스트, 치리노스, 임창규를 이어서 내기로 했죠. 1, 2, 3, 3벌이죠. 이게 예상할 수 있는 이제 한국 시리즈 1, 2, 3, 예. 3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3연전을 대전 3연전을 무려 열흘이나 앞둔 지난 16일 네. 수원 KT전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제 공표를 한 거예요. 네. 아마 KBO 역사상 잔여 경기 3연전 그 발표 시점으로는 아마 역대 1위 아닌가. 가장 이른 시기에. 예, 그 정도로. 근데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독의 그렇죠. 의도가 있을 텐데 네. 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핵심 관계자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선은 집중력을 얘기하더라고요. LG가 후반기 들어 거의 독주하듯 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이 먼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경기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선수단에 줬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승 결정 여부를 떠나서 하나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미보한 네. 하나전을 그렇게 허투루 해서 빈틈을 보일 필요는 없고 강한 모습을 보이겠다. 기선제압을 예. 일종에 하겠다. 메이저리그에서도 그 순위가 좀 일찍 확정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108승하고 뭐 110승하고 이런 팀들이 생기면 남은 시즌에 한 10경기 정도가 좀 여유가 생긴다고요. 예. 그 한국 그 포스트 시즌을 질주에 놓고 기다리는 예, 거니까. 예. 그때도 그 메이저리그 감독들 보면 그런 고민을 해요. 이게 마지막 10경기를 마치 스프링 캠프처럼 경기를 하게 되면 예. 이 영향이
포스트 시즌에도 이어질 수 있다. 예. 마지막까지 긴장감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LG의 어떤 선발 총력전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한화는 LG는 우승을 확정짓고 좀 오래 기다릴 수 있지만 한화는 만약에 2위로 마치게 되면 플레이오프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예. 준비를 하는 것 같네요. 그 하나는 지난 일요일에 네. 그 이번 주 계획표로 할까요? 그럼 어느 정도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멀티 플랜이라고 그랬는데 네. 뭐 플랜 A, 플랜 B, 뭐 플랜 C가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미세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네. 다양한 선택 옵션을 두고 이제 수요일 첫 경기를 치를 것 같아요. 대전 3연전에 앞서 SSG 두 경기죠. 네. 예, 두 경기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고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LG와의 승차가 몇 경기 차로 예, 들어가느냐. 앞서 두 경기에 좀 힘을 더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LG와의 경기에서는 그 선발 매치업 우열도 중요하지만 네. 어떤 분위기로 가느냐, 선두 LG에 어느 정도 압박감을 주고 3연전을 시작하느냐가 중요할 수 그렇죠. 있다. 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 수요일, 목요일 흐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그 대목에서 하나가 좀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여전히 3게임 차이고 앞으로 그 3연전까지 포함해서 5경기씩을 치르는 거잖아요. 네. 요 안에서 결정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LG로서는 상당히 힘든 경우의 수인데 가능하면 일찍 끝내는 게 좋은데 예, LG는. 만약에 예. 주말에 3연전이 끝나도 그 정규 시즌 우승팀이 안 나온다. 네. LG가 확정을 못 지은다. 그럴 경우에는 사상 최고의 역대급 고춧가루 매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 다 3연전 이후에 두 네. 경기씩을 남겨놓고 있어요. 네. 근데 LG는 잠실 두산전 그리고 아직 일정을 발표하지 않은 잠실 NC전이 있고요. 하나는 대전 롯데전이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수원 KT전이에요. 아, LG는 두산전. 이게 말만 들어도 약간 껄끄럽습니다. 부담스럽죠. 예, 그리고 네. 두산이 아마도 마지막 LG전에는 네. 지금 양의지를 비롯해서 주력 선수들이 조금 좀 조절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풀 전력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자존심 싸움도 있고. 예, 죽자사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도 그런 심리전이랑 두 팀의 관계를 잘 알죠. 사실은 로비에서 만나면 잠실구장 상당히 서로 웃고 있지만, 네. 예, 뭐 그냥 그렇잖아요. 서로에게 그 건승을 기원하지는 않죠 보통.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네. 그 롯데랑 KT가 그 시점에 순위가 결정이 될지 여부가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롯데 KT가 순위가 결정됐으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그렇죠. 덜 할 테고 하나 입장에서 예. 결정이 안 돼 있으면 롯데 KT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왁화전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빼고 해야 되죠. 예. 네.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선발로 맞붙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렇게 되면 재밌을 것 같은 매치가 이제 폰세 토러스트잖아요. 예. 근데 이 두 팀의 에이스 폰세와 토러스트가 최근 등판, 지난 중벌 등판에서 다리 조금 좋지 않았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두 투수가 지난 토요일에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LG는 이미 발표를 했고요. 폰세도 일정상으로는 금요일 밤 첫 LG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순서가 딱 쉬고 나오기 좋은 그런- 날짜고. 그러니까 두 선수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 폰세 얘기부터 하죠. 네. 폰세는 토요일 수원 KT전에 5이닝 5안타에 볼넷 4개 그리고 4실점을 했어요. 폰세가 사실점하는 거 보기 힘든데. 예. 그 개막 이후에 17연승을 했었잖아요. 네. 그 KBO 리그 첫 패를 안았고요. KBO 리그 와서 폰세가 이렇게 고전을 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예. 저는 사실 TV로 경기를 봤는데요. 네. 그 다른 경기를 먼저 보다가 살짝 채널을 돌리고 봤는데 3대 0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가 3대 0인 줄 알았어요. 근데 KT가 3대 0이 들어가. 안현민 네. 선수 3점 홈런이 나온 맞아요. 상황이었고요. 네. 이 폰세 선수가 그 경기당 평균 그러니까 9이닝당 볼넷 수가 1.91개예요. 완투를 해야 두 개도 안 주는데. 네, 그날은 제구 자체가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만큼 그 로케이션에 공이 안 가는 거고요. 하나 내부에서도 제가 좀 전화를 해봤더니 올 시즌 공이 가장 좋지 않았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구속이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날 그 폰세 선수의 평속이 154km가 나왔는데요. 올 시즌 폰세 선수 포심 평속이
153.6이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 원하는 만큼의 제구 그리고 아마 변화구에서도 뭐 브레이킹 같은 게 네. 말을 듣지 않았다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가 제일 믿는 카드가 폰세고 네. 이걸 바탕으로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에서 뭔가 기세를 잡아나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예. 폰세가 이렇게 막판에 흔들리는 건 조금 안 좋은 시즌 아닌가요? 예, 근데 오히려 하나 내부에서는요. 네. 매를 한번 맞아야 한다면 맞을 바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좀 역경을 겪는 게 낫다. 이런 진단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너무 좋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폰세가 뭐 겸손한 선수지만 네. 스스로 경각심을 한번 다시 한번 갖고 재정비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토요일 경기 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폰세 선수가 개막 이후에 베테랑 포수 최재훈 선수와 호흡을 맞췄죠. 맞아요. 와이스 이재원, 폰세 최재훈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거의 100% 볼배합을 맡겨놓고 의존해서 피칭을 해왔대요. 그런데 그날은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폰세 선수가 마운드에서 알게 모르게 좀 답답해하는 모습도 보였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 벤치에서 네. 뭔가 볼배합 주도권을 폰세한테 한번 좀 줘보면서 네네. 한 시즌 치러봤으니까. 변화를 한번 좀 시도를 해본 거죠. 그리고 분위기도 환기시키고 기분 전환도 한번 시도해 본 건데 결과 그리고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네. 예, 이거는 그 폰세 선수한테 어떤 식으로 좀 약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예, 예. 좀 그렇게 보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폰세 선수가 뭐 큰 경기를 남겨놨잖아요, 이제. 네.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폰세 선수가 건방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선수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쉽게 잘 풀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번 그래도 좋은 쪽으로 작용할 거라고 그 하나 대비해서 판단을 하더라고요. 일종의 저희가 야구판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예방주사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예방주사라는 건 딱 맞으면 따가워. 예, 이건 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예. 되고 다시 한번 이제 집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방 주사. 예. 폰세도 조금 늘었지만 토로스트도 조금 예. 늘었어요. 예, 토로스트는 더 많이 흔들렸죠. 맞아요. 예, 토요일 잠실 삼성전에 네. 3이닝 9안타 6실점. 토로스 선수가 첫 4경기가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어마어마했죠. 예, 이홍균 기자 극찬했잖아요. 예. 톨게이트. 예, 그런데 첫 4경기는 평균 자책이 0.36, WHIP가 0.96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건 마무리 투수 기록인데. 이후 3경기가 평균 자책 7.62, 그리고 WHIP가 1.9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토로스트 그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평균 구속이 이렇게 눈에 띄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살짝 가라앉긴 했지만. 네. 예, 그러나 그 데이터상의 변화보다는요. 네. 그 LG 내부에서는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삼성전에 굉장히 고전한 거는 이게 삼성 타자들이 삼성 쪽에서 조금 준비를 잘해온 느낌을 받았다. 노림수를 갖고 온 느낌을 네. 받았다는 건데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도 힘들고 좀 저도 그날 경기를 보면 너무 좋은 타이밍에서 방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데 네. 예. 뭐또 삼성 내부에 또 벤치에 또 눈 좋은 코치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예. 그런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죠. 여러 각도에서 토로스트도 다음 경기를 대비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트리플 A에서만 공을 던졌잖아요. 맞아요. 네. 마이너리그에서만 공을 던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 와서 여기가 메이저리그는 아니지만 메이저리그보다 경기장 분위기는 더 뜨겁단 말이에요. 엄청 뜨겁죠. 네. 예, 뭐 콘서트장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자기가 뛰고 있는 팀이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팀이고.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앞서 4-5경기 등판하면서 굉장히 몰입도가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심신의 피로도가 좀 쌓여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예. 네. 수치상으로는 뭐 이렇게 구속 자체가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 뭐랄까요 스태미너적인 측면에서 뭔가 공끝 그리고 이제 로케이션 면에서 미세하게 그 밸런스를 흔들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판단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토로스 선수가 금요일 밤 하나전에 폰세와 맞붙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전 등판한다는 거는 그 영경혁 감독 계산에는 토로스트를 KS 큰 경기에 1차전으로 쓸 수 있을까 말까도 결정하는 하나의 시험 무대가 될 것 같아요. 토로스트냐 치리노스를 결정하는 하나의
뭐 모의고사죠. 예. 그날 경기 분위기는 한국 시리즈 못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관중석 분위기 등등등 예. 해서 오히려 안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하나전에 얼마나 정도 통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이롭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뭐 KS 선착하면 3주 정도는 시간이 쉴 시간은 되잖아요. 충분하죠. 네네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폰세와 토로스트의 마지막 등판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요것도 요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고 그리고 그 3연전을 앞뒀을 때 승차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두 팀, 요 미봉화를 앞둔 두 팀의 어떤 더가웃 분위기, 선수단 예. 분위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LG는 뭐 경험이 많잖아요. 2년 전에 우승을 했고 지난해에도 했고 예, 포스트 시즌에. 주축 멤버들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는 그런 심리전 그리고 그 멘탈, 벤치 분위기, 선수단 분위기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다시 들여다볼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네. 지난 토요일이에요. 네. 수원 KT전 1회 초에 선두타자 황영목이 5월 3루타를 때립니다. 네. 무사 3루. 또 2번 타자 리베라토 선수가 네. 때린 타구가 라인 드라이브성으로 좌익수 쪽으로 날아가는데 맞는 순간은 안타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타구는 했어요. 정면으로 잡히죠. 황영욱 선수가 포구 시점에 베이스를 그냥 밟고 리터치해서 들어오면은 그냥 안착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요. 이게 황영욱 선수가 아마 타구가 빨라서인지 베이스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어요. 그래서 포구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베이스를 밟고 출발을 하다 보니까 몇 발짝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도 손해고 마지막에 예. 약간 당황하게 슬라이딩을 그렇죠. 좀 더 일찍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온 다음에요. 네. 그 하나 선수들이 그 별도로 경기 중에 살짝 미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만했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를 나눴냐 하면은 그 황영무 선수의 그날 플레이가 그 너무 잘하려고 덤비다가 나온 실수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보다는 평소 네. 패턴, 기본에 충실한 거를 잘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큰 경기에서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안 하는 게 사실은 승리에 더 가깝게 가는 길일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환기 한번 시킨 것 같아요. 하던 플레이를 잘하자.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제가 그 미팅 분위기는 건너 들었기 때문에 네. 정확히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세다고 큰 경기라고 해서 쫄면 안 된다. 그죠? 쫄지 말자. 네. 예, 우리가 뭐 가을 야구 경험이 없다 그래도 하던 대로 하자. 예, 다만 너무 의욕이 넘쳐서 넘치는 의욕에 무모한 플레이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중간 어느 지점에 마음가짐을 갖자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용기 같은 마음이죠. 예. 네. 그게 뭐 이 얘기를 굳이 안 꺼내려고는 했는데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예. 아, 이런 얘기 꺼내면 또 이용균스럽다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아, 예. 아주 그런 어느 지점의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게 네. 하나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굉장히 불쾌한 표정이에요. 아니. 그 장면이 사실은 의욕도 의욕인데 그거는 황영우 선수가 진짜 잘못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주자가 2루에 있었으면은 당연히 스킵하고 움직이는 네. 건데 그런 타구에 3루에서 스킵할 필요가 없는 예, 타구인데 그 보네드 그거는. 플레이죠. 예. 그게 가깝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번 미팅을 할 만했고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다듬고 지금 어떤 플레이 상황인지 게다가 무사 3루 상황이면 점수 무조건 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 어떤 점수가 날 수 있는 기회의 소중함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다듬자라는 예. 생각이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좋은 예방 주사가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요. 지금 하나 선수들이 어떤 마음가짐일까 좀 궁금하고 저희가 사실은 뭐 가슴속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 떡아웃이나 무슨 클럽하우스에서 막 그 선수들 사이에 큰 경기 그리고 한국 시리즈 무조건 가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은 네. 상당히 갖지 않는 분위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한 거랑 적당한 긴장감 속에 뭔가 자기 플레이스 할 수 있는 그 서로 간의 멘탈 관리를 잘 해주는데 고참들이 중심이 돼서 네.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재원 선수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렇죠. 들었어요. 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양강도 양강이지만 네. 저는 어제 일요일 경기죠. 보면서 3, 5위 싸움 정말 치열하고 계속 제가 순위표를 보면서 이렇게 또 막 계산을 해보고 어떻게 되지 수학시험 같더라고요. 예. 세 팀, 그 네 팀까지 롯데까지 물리다 보니까 좀
각 팀 감독들이나 이제 뭐 프런트도 막 계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지금 저희가 1, 2위의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봤잖아요. 예. 1, 2위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예. 2위까지 정해졌고 한화가 1등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것만 따지면 되는 건데 3, 5위는 되게 복잡해요. 경우의 수 따져볼 시간인데 말씀하셨듯이 3위 SSG가 많이 유리한 상태. 예, 예. 이렇게 있는 상태고 SSG가 10경기 남았거든요. 저희 녹화 끝나고 오늘도 두산과의 경기가 있긴 하지만 10경기 남은 상황에서 3위를 확보하는 매직 넘버가 6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6승 4패를 하면 다른 팀들 그 삼성 KT가 모두 전승을 하더라도 뒤집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많이 줄여놨다. 게다가 최근 공격력이 살아난 모습 보이면서 시즌 막판이 더 강해지고 있고요. 반면 삼성은 기세 좋게 이제 치고 올라와서 3등을 노려볼까 하다가 변수를 만나는데 구자욱 선수가 무릎이 조금 안 좋죠. 예, 예. 그런 상황이 하나 있어 21일 경기 못 나왔고 구자욱 선수가 8월 들어서 OPS가 1.017이거든요. 예. 구자욱 선수 얘기는 지금 해드릴까요? 네네. 전화를 네네. 사실은 지금 녹화 시점에 검진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구단 관계자한테 전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네. 그 생각보다 걱정했던 것만큼 큰 부상 아닐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통증이 거의 가셨대요. 그리고 그 일요일 그 KT전 앞서서도 네네. 티베팅까지 다 했는데 조금 뭐랄까 통증 그런 게 불편함이 있어서 작년에 그 포스트시즌 앞두고 다쳤던 부위잖아요. 플레이오프 1차전에 다쳤죠. 그렇죠. 네. 포스트시즌 다쳤던 부위라 혹시나 큰 부상 연결될 수 있을 그 우려감에 아예 그날 그 출전 멤버에서 빼놓은 건데요. 아마 검진을 할 텐데 아마 그 치명적인 부상은 거의 아닌 것 같다고 지금 거의 확신하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진 결과 나오시면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정말 다행이죠. 큰 변수였죠. 예. 거기에 뒤에서 이제 5위가 KT인데 KT는 6경기 남겨뒀거든요. 근데 예. KT는 6경기를 좀 자력으로 마지막 가려고 티켓을 확보하려면 다 이겨야 됩니다. KT가 6경기 중에서 5승을 하게 되면 73승을 거두고 승률이 5할 2푼 1, 2, 4, 5거든요. 예. 근데 롯데가 7경기 남겼어요. 예. 롯데가 7경기를 다 이기면 72승으로 KT보다 1승은 적은데 무승부 숫자가 많아서 승률 5할 2푼 1, 2, 7모가 됩니다. 예. 그래서 3모 차로 롯데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KT가 여전히 한 경기가 덜 남은 상태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예. 롯데도 가능성이 없진 않다. 다 이기면 올라간다. 자력 5위가 가능하다. 이런 차원인데 물론 롯데의 트래직 넘버도 있습니다. 남은 7경기에서 6경기가 줄어들게 되면 가을 야구에 못 가기 때문에 뭐 KT가 승리하는 숫자, 롯데가 패하는 숫자에서 줄어나가기 시작하면 롯데의 트래직 넘버 6이 소멸되면 가을 야구가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용균의 가을 수학. 경우의 수. 예, 이거 수학까지도 경우의 수. 아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건 겸손한 모습.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롯데는 어제 KT가 승리하면서 조금 더 멀어졌잖아요. 맞아요. 한 경기 반으로 벌어졌으니까. 굉장히 아마 경기를 먼 곳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은데요. 롯데 비상구랄까요? 네. 한 팀을 무조건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올라가려면은 자력으로 그래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은 현 시점에서 삼성과 남은 2경기를 모두 잡는 것. 다 잡아야 되죠. 이전 전승. 네. 예, 그것뿐인 것 같아요. 삼성과 지금 간격이 2게임 차거든요. 네. 예, 근데 롯데가 수요일 대구서 삼성 삼성 만나고, 만나고요. 네. 그리고 하루 쉬고 목요일에 사직으로 가서 삼성을 만나요. 그렇다고 중간에 경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롯데는 화요일부터 수, 목, 금 4연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변수는 역시 그리고 뭔가 부담이 큰 거는 롯데가 4연전 총력전을 해야 되는데 네. 총력전을 하려면 양손에 무기를 쥐고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카드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벨라스케즈는 이미 불펜으로 옮겼고, 네. 무너진 지금 카드고 여기에 감보아가 믿는 도끼였는데 감보아 선수도 지난 주말에 그 키움을 만나서 부진했죠. 네. 예. 두 선수가 지금 중심을 못 잡는 것 때문에 과연 어떤 필승 카드를 쓸지 고민이 클 것 같고요. 나균환 선수 정도만 지금 선발에서 흐름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롯데로서는 과연 4연전에서 최소 아무리 못해서 3승 1패를 하면서 기회를 봐야죠. 예, 계속. 그리고
삼성전 두 경기는 무조건 잡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아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KT는 흐름이 조금 낮죠. 지금 일정상으로 놓고. KT는 네. 그 토요일, 일요일 경기를 잡으면서 굉장히 맞아요. 네. 어려운 시리즈였거든요. 와, 폰세를 만났고 일요일 삼성은 또 총력전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두 경기를 다 이겼어요. 근데 그 화요일 키움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루를 쉬고 목요일, 금요일 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주말까지 경기가 없어요. 네. KT가 마운드 숫자 싸움에서 늘 모자람,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총력전을 펼칠 수 있는 일단 일정상의 구성은 되는 거죠. 스케줄이. 다만 상대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많이 까다롭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에 그 2연전이죠. 네. 문학에서 SSG를 만나는데 요 경기에서 SSG는 3위를 확정 짓고 싶어 할 예, 테고요. 굳히게 들어올 네. 텐데 이 경기 양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KT가 올해 SSG전에서 6승 8패예요. 살짝 열세였습니다. 과연 이 두 경기 결과가 5강 전체 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롯데 삼성의 두 경기. 예. 그리고 KT SSG의 두 경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펼쳐질 빅카드. 예. 여기가 중위권 3, 4, 5위권의 승부를 가겠네요. 그래도 네. KT가 호재가 보여요. 안현민 선수가 토요일 폰세한테 네. 또 홈런 큰 거 쳤죠. 3점 홈런. 그리고 일요일에는 최원태 선수 상대로 네. 또 홈런을 치더라고요. 근데 그 안현민 선수가 그 전반기에 한창 좋다가 조금 잔부상이 있으면서 조금 밸런스가 흔들리고 떨어졌었는데 그 전반기 절정일 때 그런 그 폼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학 경기예요. 그리고 그 확실한 포가 있으면 더 뭔가 자신감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시리즈고 경기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KT로서는 SSG전에 조금 그래도 안현민 선수가 올라왔다는 게 한번 좀 믿을 수 있는 카드다. 말씀하신 대로 일정상 투수들을 쏟아볼 수 있는 가운데 한 방 때릴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그 경기의 흐름을 쥐고 갈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장면에서는 KT가 좀 희망적이고. SSG는 지금 뭐 한손 돌리면서 이제 가을 야구 쪽으로 시선 돌려도 되는 거 아닐까요? 많이 여유가 생겼죠. 예.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경기 남은 가운데 3위 확정 매진 넘버가 6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이 정도면은 반타자 이상만 하면 된다. 이런 흐름이 있는데 자신감도 좀 커지고 있고 SSG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9월이 되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네. 지난해 보면 지난해 결국 이제 KT와 타이브레이커 하면서 가을 야구에 올라가진 못했는데 8월 달에 진짜 안 좋다가 9월 경기에서 확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때 지난해 마지막 17경기에서 13승 1무 3패. 대단하네요. 승률 예. 8.13, 8할 1푼 3리 기록하면서 결국은 가을 야구 문턱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때 뭐 어려웠었어요. 사실은 지난해에도 8월 달에 8승 17패 하면서 쭉 떨어졌다가 9월에 치고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SSG 이순용 감독이 그런 계산을 했대요. 지난해 흐름을 봤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크게 바뀌지 않았잖아요. 예. 이런 점을 고려하면 9월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팀 분위기 힘이 있다고 봤을 때 8월에 어떻게든 최대한 버텨보자. 이런 계산을 했고 실제로 올해는 8월에 13승 12패. 예. 이거 잘 버텨줬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지난해와 달리 9월 달에 치고 올라가서 3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인데 이순영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해에도 9월에 잘했고 올해도 9월에 좋은데 그럼 물론 9월에 맞춰서 준비한 측면도 있지만 요것들이 뭐 단순히 그냥 9월에 잘할 거니까 기다려보자 뭐 이런 느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따져보면 정말 SSG 선수들 이제 그 밖에서 볼 때랑 안에서 볼 때랑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을이 가까워지면 그리고 약간 날씨가 선선해지는 느낌이 오면 더욱 분위기가 바뀐대요. 그게 SK 와이번스 시절 그때도 그랬잖아요. 2000년대 중후반 2007년 우승할 때부터인가요?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이 된 어떻게 보면 팀 문화예요. 아니 거기에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가을 정권, 예. 가을 동화, 뭐 이런 가을자 붙는 별명 선수들이 있고. 최정 선수, 뭐 김강현 선수 그때 다 주력이었죠. 맞아요. 예. 네. 그런 흐름들이 여전히 어떤 팀에 전통적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선수들 스스로도 자신감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8월에 잘 버티면서 9월에 반등을 만들어낸 게 올해의 성공 요인이다. 노경훈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시즌 전에 그 안성호 기자도 자주 얘기하시지만 이렇게 WL 같은 거 분석해서 시즌 예상 전력을 짜보는 게 있잖아요. 예. SSG가 내부적으로도 7등 전력 나왔대요. 그랬을 거예요. 예. 다른 구단도 한 그 정도로 봤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3위를 했다는 건 그만큼 팀이 하나로 잘 뭉쳐서 돌아갔다는 거고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노경훈 선수가 얘기했는데 노경훈 선수 경기 중에 막 너클볼도 던지고 이제 가을 야구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는 이런 여유까지 갖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9월 되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기다리면 이건 약간 인디언 기우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비 올 네.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그래서 비교를 좀 물어봤더니 내부에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타격이 조금 올 시즌 내내 안 좋았잖아요. 마운드에 비해서. 그래서 훈련량을 늘렸답니다.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계속 한여름에도 예. 강병식 코치랑 오준혁 코치가 이제 타격 메인 보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코치가 정말 일찍 나와서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훈련한 건 아니고 이제 타격이 필요한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슬럼프 예. 왔다거나 이런 어떤 경험이 좀 적다거나 이런 선수들을 경기 시작 6시 반인데 1시부터 훈련 시작. 아 특타. 예. 하고 그리고 경기 끝나고도 거의 자정까지 또 훈련하고. 그래서 강병식 오준혁 코치가 고생을 진짜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8월, 9월 넘어가면서 타격이 확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예. SSG가. 그러니까 8월 이후 타격 지표가 거의 SSG가 거의 LG 동급이잖아요. 네. 예, LG 바로 미치거든요. 네, 네. 근데 굉장히 큰 팀 밸런스랑 팀 컬러의 변화죠. 마운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SSG가 가을에 어떻게 보면 큰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지금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장타도 터지기 시작했고 예. 그런 차원에서 어떤 타격에 사실 노력 없는 성공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요. 예. 그런 꾸준하게 쌓아온 것들이 결과를 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순용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제 이 정도면 더 큰 꿈을 꿔도 되는 거 아니냐. 막 플레이오프 가서 준 플레이오프 거쳐서 플레이오프 가서 한국 시리즈 가서 막 그림 그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일단 포스트 시즌 가는 게 최우선이다. 그래요. 이용윤 기자랑 긴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둘러댄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진짜 재미없는 예. 대답이죠. 예.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가기 다음 전화할 때도 그런 대답이면은 네.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의 마지막 일주일 이제 운명을 가르는 일주일이 남겨둔 상황이잖아요. 일요일까지. 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순위가 어떻게 확정되고 어떤 가을 야구의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하고 예. 많은 야구 팬들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가슴이 뛰네요. 이제 가을 야구가 가까이 오니까 여러 포스트 시즌 큰 경기 많이 취재했는데도 올해는 또 마지막 대전 3연전 같은 게 기가 막히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게다가 대개 이런 시즌 막판에는 뭐 한 경기, 두 경기 정도인데 3연전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세계 타이틀 매치 복싱도 있고 뭐 UFC나 뭐 격투기 보면 네. 메인 이벤트를 맨 뒤에 두잖아요. 맞아요. 일부러 뭐 정규 시즌 마지막에 빅카드를 남겨둔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뭐 보시죠. 금요일 밤에 대전 밤 하늘에 달은 누굴 보고 웃을까요? 달이야 달. 네. 하나 더 달. 가서 왜 이래? 예. 하나 더 가서는 달이 두 분 계세요. 예. 김경문, 양상문. 그렇군요. 예. 그런 뜻 아닙니다. 예. 자 제가 볼 때는 게임을 씌우네. 댓글에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플레이. 그래도 기교파로 꼭 승부하려고 그래. 요즘 아방가르드라면서 아방가르드. 이용균 기자 많이 변했어요. 예. 자, 제가 볼펜은 앞으로도 깊이 있는 소식 재미있게 열심히 취재해서 볼펜신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스타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